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택시업계를 도우려 하는 대기업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것일 뿐일까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가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본다면 택시업자들에 대한 단순 지원의 의미는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현대차의 택시업계 지원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에게 있어 택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때는 택시가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켜줬지만 공유차와 렌트카 등의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이 됨에 따라 택시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타다 서비스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수도권 지역 시간대별 택시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인데요. 출퇴근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 공급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 그래프가 택시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택시 등록 대수를 보면 실제로 택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택시업체의 면허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택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그래프는 기존의 개인 택시 자격 요건이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버스, 용달, 화물의 경력이 3년 이상, 그리고 일정 기간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택시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019년 11월부터 개인 택시 자격 요건 중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개인 택시 등록 대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시업체 면허수는 줄어들고 개인 면허수는 늘어났지만 업체와 개인을 모두 합친 택시 운전기사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2만여 명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권 택시 공급 대비 수요 그래프는 인천, 경기, 서울을 기준한 것인데요. 인구수를 다 합치면 2593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50%를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것은 특정 시간대에만 공급이 부족할 뿐 수요가 부족한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택시의 공급은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인 택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택시업계의 시장성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현대차가 할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택시 사업이 가장 높은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더욱 공유성을 띠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마저도 공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택시를 위협하는 것은 공유차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2019년 1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2021년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차가 이제까지는 자동차 제조에만 머물렀다면 이동수단의 모든 서비스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는 제조만으로 먹고 살기엔 수요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연간 판매 실적을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량 또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떨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그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만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2019년에는 다시 72%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로봇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강력한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내비건트 리서치에서는 2019년 기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15위로 발표했습니다. 뒤처진 기술 수준 순위를 단번에 올려주기 위해 2019년 9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 업계 4위인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 내비건트 리서치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 순위는
앱티브 현대 합작법인이 당당하게 6위로 11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2020년 4위였던 앱티브 입장에서는 바이두와 인텔 모빌아이의 선전 그리고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6위로 뒤처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사인 현대모비스 또한 러시아의 얀덱스와 공동개발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였고 특정 지역에서의 시범주행을 마친 후 러시아 전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들이 이렇게 모두 자율주행차에 목숨을 걸고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로보택시 시장만으로도 2030년 기준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8조에 가까운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에 많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각 국가의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가 규제가 아닌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국가는 더욱이 기업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에 반하는 국가 그리고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개인 택시 자격 요건 중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요건이 폐지되면서 개인 택시 등록 대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택시 운전기사의 수요는 언제 갑자기 로봇에게 넘겨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때 우리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시장성이 매우 낮다고 부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전기차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일상에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단 몇 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 또한 처음에는 어색하다가도 그것이 편하고 익숙해지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일상으로 녹아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